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제 2025년도 상반기 전국 농축협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서류가 마감일 텐데요. 오늘 우리 미스터 뱅 그다음에 끝장 취업과 함께 자소서 끝장내기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개요, 채용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규모입니다. 전국 농축협 채용 단위별로 0명에서 00명까지 이렇게 채용을 하고, 서류 접수 기간이 3월 7일 금요일, 제가 오늘 지금 3월 8일 토요일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3월 14일 다음 주 금요일 18시까지 있고, 발표가 4월 2일 날 서류 발표가 나고, 필기 시험을 4월 20일 날 일요일 봅니다. 자, 그다음에 필기 발표가 5월 9일 날 나고, 면접이 5월 16일 날 하루 딱 뽑네요. 자, 지역농협은 원래 이 필기 발표가 나고 면접까지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끝장 취업에서도 그 일주일 사이에 지역농협 그룹반 1대1 수업 다 만들어 볼 거니까 여러분들 그 취업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소서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소서 문항은 총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총 500자씩 총 5문항, 2,500자죠.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문항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미스터뱅 블로그에도 제가 자소서 작성 관련해 가지고 끝장 포인트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블로그 보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다시 한번 더 보셔도 좋고,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그 자소서 문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농협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강점을 보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쳤는지 실제 활동했던 경험 위주로 기술해달라 하고 500자인데요. 제가 여기 끝장 포인트 이제 작성을 해놓았죠. 자, 제가 농협과 관련해서 지역농협, 지역축협과 관련해서 항상 이 앞에 지역이라고 하는 게 붙고, 그 다음 지금 채용이 뭐 전국구 단위로 각 지역별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농협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금융회사는 다른 시중은행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농협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어떤 생리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적으면 좋은데, 이 지역 농협을 적을 때는 꼭 지역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해당 지역 있죠, 여기 지역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자 그랬는데, 이번 문항들을 보니까요, 제가 1번하고 4번 문항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적으려면 둘 다 적을 수도 있겠고, 둘 중에 하나, 1번이나 4번이나 둘 중에 하나는 지역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번과 4번 둘 다 적어도 좋고, 둘 중에 하나는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자. 뭐 그럼 지역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적을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 뭐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해봤다, 또는 뭐 축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봤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발전, 그 지역 농협이 그런 곳이니까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과 발전을 위해서 나 조금이라도 이런 행동을 해봤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1번과 4번 중에 하나 꼭 적어보자. 자, 그 다음에 1번은 거래 구조, 총 500자를 적어야 되는데 거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고 하니까, 농협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강점을 150에서 200자 정도를 적어보겠다. 그 다음에 해당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300에서 350자 정도 적어보겠다. 그래서 총 500자를 맞춰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1번에서 포인트는 1번에서 작성 포인트는 요겁니다. 자, 먼저 문항에서 농협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 업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농협은 신용사업, 그다음 지역농협 말이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뭐 농협은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신용사업은 뭘 하는지, 경제사업이 뭘 하는지,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이 뭘 하는지, 그 내용을 조금 실질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 농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글을 좀 적어보시는 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겁니다. 차별화된 강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차별화된 강점이, 만약에 저는 경제사업 분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떤 지역 뭐 농민들이라든가 농촌사회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또 농업 뭐 농산물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한번 참여해봤다, 어떤 과정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다, 하다못해 하나로마트에서 내가 알바를 해봤다, 뭐 그런 내용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차별화된 강점이 다른 지원자하고 좀 차별화되면 좋겠는데 요거 찾는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그 차별화된 강점을 찾아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노력 과정입니다. 그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라고 하는 건데, 경험을 해왔냐. 공부를 했던 것도 좋고, 농민신문 봤던 것도 좋고, 뭐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좋고,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요 1번부터 3번까지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잘 들어가도록 그렇게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번은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집단 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이끌거나 조정한 경험을 제시하라.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라고 하는데, 제가 2번 문항은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기가 가장 수월한 문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다가 이렇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무난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고요. 대부분 이 2번 문항 같은 문항에 적을 만한 에피소드나 경험은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원자들을 보니까. 자, 근데 이제 글을 어떻게 적을까라고 하니까 거래 구조에서 먼저 500자를 적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을 이끌거나 조정한 경험, 결국 뭐 팀워크 경험인데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100자 정도를 적고, 그 다음에 그 팀워크와 여러분들의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300자 정도를 적고, 마지막에 100자는 결과와 배운 점, 이렇게 100자를 적어서 총 500자를 맞춰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제가 2번 답변을 너무 잘 적으려고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번 답변은 뭐 대부분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경험 자체가 변별력 있는 경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으니, 2번 답변에 막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다른 답변 작성하는데 시간을 좀 더 쓰라 라는 이런 멘트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번 답변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여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문항 보기 전에 왼쪽에 지금 총 QR코드가 3개가 있는데, 가장 왼쪽에는 미스터뱅 미리 은행이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요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서 같이 금융권 취준생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저도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공유를 해보시면 좋겠고, 들어오는 입장 비번은 2023입니다. 들어올 때는 본명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카카오 프렌즈에서 정해주는 닉네임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에 있는 QR코드는 미스터뱅 블로그 QR코드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이웃 추가도 해주시고, 블로그에 제가 글을 뭐 자소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글을 자주 적고 있으니까 블로그를 이웃 추가해 놓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는 뱅커스 카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뱅커스 카페 QR코드입니다. 여기 채용 공고라든가 뭐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뱅커스 카페도 가입해서 활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3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했던 경험을 제시하고, 해당 경험이 농협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술을 해보라. 500자 분량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끝장 포인트를 한번 보죠. 자, 먼저 거래 구조. 제가 항상 자소서 적을 때는 거래 구조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어떤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했던 경험, 그 경험에 대해서 한 300자 적어보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해서 200자 정도, 그래서 300자, 200자 이렇게 구조를 짜고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끝장 포인트는 그 동그라미 1번에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요 문구가 문항에 들어가 있죠.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적을 때 뭐 땡땡땡 한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이렇게 해결했다. 근데 나는 저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좀 문구가 타이핑이 돼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새로 변화를 시키니까 결국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3번 문항은 여러분들에게 변화에 대한 어떤 액션, 활동의 의지, 그 다음에 생각, 그리고 마인드, 그런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게 포인트 같은데,
이 기존 방식을 기존에는 어떻게 접근했다라는 걸 적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입한 프로세스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이 농협에서 미칠 긍정적인 영향인데, 제가 이렇게 그 추진했던 활동들이 내가 농협에 입사하면 신용사업이든 경제사업이든 교육지원사업이건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목표, 그런 계획을 후반부 200자에 적어주는 그렇게 거래 구조를 짜고 3번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3번은 그렇게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4번은 농협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원 동기를 적어달라라고 합니다. 자, 농협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하면 농협이 수행하는 사업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농협은 크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 지원, 신용, 경제 이게 이제 큰 사업 분야고, 그 이하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지역 봉사 활동이라든가 지역 공헌 활동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걸 먼저 큰 테두리에서 보면 교육 지원, 신용, 경제 이 세 사업 분야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항이 1번과 함께 좀 어려운 문항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지원 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자소서를 적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거래 구조는 일단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적어보자. 맨 처음에요.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땡땡땡 분야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500자가 남아있을 텐데, 아직.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지원 동기, 300자. 그래서 200자, 300자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 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 뭐 당장 뭐 우리 친척이 농업을 직접 종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이야기도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1번하고 4번이 그 지역 활동,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항목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3번에도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서 4번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으신 분들은 그 적어 보시면서 4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기 전에 QR코드가 하나 더 나오네요. 2025년 상반기 금융권 자소서 끝장내기 프로그램 해서 우리 끝장 취업에서 미스터뱅이 자소서 첨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기 QR코드를 아마 클릭을 해보면 제 블로그 글이 나올 겁니다. 그 블로그 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해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그리고 이를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달라. 500자인데요. 끝장 포인트. 먼저 거래 구조를 한번 보죠. 농협이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250자, 반 정도 적고,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50자, 반을 적어보자. 이렇게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해놓고 글을 작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 끝장 포인트는 여기서 지금 농협이라고 하는 이 농협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니까 내가 지원하는 지역 농협만 이렇게 의미를 둘 거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지역 농협도 좋고, 그 다음 농협 중앙의 차원도 좋고, 지역 농협과 농협 중앙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도 좋고 농협 중앙에도 좋고 범농협, 뭐 농협은행, 뭐 농협보험 뭐 다 포함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 농협 중앙의 범농협 차원에서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굳이 적을 수만 있다면 이 해당 지역 농협을 위주로 이렇게 적는 게 더 좋긴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2번에서 나가야 할 방향을 제가 한 250자 정도 적어보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꼭 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 왜라고 하는 이유, 그 방향에 대한 이유, 그 부분을 250자에 꼭 한번 포함시켜 보시고, 그 다음 좀 이제 어려운 게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 첫째, 뭐 디지털에 대해서 나는 뭐 이런 거를 공부했고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농촌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적힐 텐데, 그런 방식으로 적힐 텐데, 이 부분을 250자 정도로 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적어보자. 자, 1번 문항에 차별화된 강점을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1번 문항, 자소서 1번 문항. 그 다음 4번 문항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지원 동기 적는
문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5번 문항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 1번, 4번, 5번은 전부 다 뭐 경제사업이면 경제사업, 신용사업이면 신용사업, 교육지원이면 교육지원. 거기에서 좀 일관성 있게 뭐 신용으로 갔다가 경제로 갔다가 막 이렇지 않고 계속 경제면 경제, 신용이면 신용,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글을 적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동그라미 4번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5번 문항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자소서 문항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 문항이 있는데 2번 문항이 그나마 가장 쉽다라고 했고 2번 빼고 나머지는 좀 적기가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1번, 4번, 5번 요 세 문항 있죠. 1번, 4번, 5번 요 문항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농협 자소서 첨삭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봤던 그 블로그 글 있죠. QR코드 찍어드렸던 그런 글을 참고를 해보시고 예, 우리 끝장 취업에서는 미스터 뱅과 함께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끝까지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지역농협과 관련된 자소서 첨삭 또 나중에 면접 때 다시 미스터 뱅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